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덱서 문제 특강이 이제 마무리 특강이 이제 시작되는 이제 그 정규 강의는 뭐 문제풀이가 되고 있지만 제가 보니까 요새 정신이 없어가지고 카페에다가는 광고도 못했네. 저 특강하는 광고 좀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이제 백서 문제 특강하고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론 쪽집게 이론 총정리 마무리 특강이 있습니다. 그 마무리 과정들은 꼭 여러분들이 그 수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해에 이렇게 가장 그 유력시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하는 그런 마무리 강좌 이 내용들은 꼭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마무리하시고 꼭 당부드리고요. 혼자 마무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백서 문제 특강을 보면 어떤 수강생들은 이 해설 강의를 안 듣고 문제만 풀어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면 되게 문제 어렵게 출제했네 그러면서 막 궁시렁대고 저 악플다는 수험생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 백서 문제는 여러분들 그 실력 테스트하라고 백서 문제 요거 한 건 아니고요. 이 백서 문제는 답이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지문 속에 있죠. 제가 그 중요한 지문들을 100문제 속에 지문 속에 골고루 이렇게 섞어가지고 쫙 이렇게 그 배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답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백서 문제에 남아 있는 지문들 내용들을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뭐 상주가 난이도를 맞추고 뭐 이렇게 해서 문제 100문제를 구성한 게 아니에요. 상주가 난이도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하자면 중요한 지문들을 그 골고루 100개 지문 속에 문제 속에 섞는 거에 요거에 주안점을 둔 거기 때문에 점수는 여러분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점수 안 나왔다고 뭐 하고 쉽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거 문제 유형들을, 지문들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꼭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해설 강의를 꼭 들으셨어야 되는 거고요. 해설은 없습니다. 이거 해설지는 없어요. 특강은 해설지는 달라고 나중에 또 해설지 달라고 막 못 적었으니까 해설지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해설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관련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시면 되고요. 포인트를 익히시고요. 먼저 1번 봅니다. 1번 보시면 자, 백서 문제 특강 우리 해설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에 의하여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납세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항상 여러분 누가 세금 계산하냐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누가 세금 계산하냐. 자, 납세무자가 납세무를 확정합니다.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은 어떤 거냐 그러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확정되죠. 자, 그러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요. 자, 보겠습니다. 취득세 신고하는 때 확정되면 신, 자, 결정하는 때 확정되면 결 외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신의 계열이에요. 원칙 신고하는 때 신입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재산세 신의 계열이에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되니까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만 납세무 확정됩니다.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보통징수하는 세금은 결정하는 때. 정부부가 세거나 보통징수하면 결정하는 때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신이죠. 종합부동산세는 이거 원칙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원칙적으로 그랬으니까 종부세는 원칙은 결의의 신이에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입니다. 양도국세는 신의 결의예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얘 재산세 친구죠. 자, 그러니까 뭐 보통징수하죠. 그러니까 어느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입니다. 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여러분 부가세들은 그때 다르죠. 그래서 징수 방법, 그러니까 성격이나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시기 이런 것들이 다 뭘 따라갑니까? 본세를 따라갑니다.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어느 때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요, 여러분, 자, 신고에서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자, 지방세 고르라고 했습니다. 모두 몇 개입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죠. 양도소득세는 고르면 돼야 안 돼요. 얘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거예요? 국세입니다. 문제가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지방세 고르라고 했잖아요. 문제 끝까지 잘 보셔야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아니고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없네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어떤 겁니까? 정답 몇 개입니까, 여러분?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지방세는 2개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자, 답 표시가 다시 여러분들
신고에서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그랬는데, 자, 여기 두 개로 돼버렸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정답 몇 개입니까, 여러분? 예? 한 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정답 표시가 잘못됐네요. 자, 그래서 한 개로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되는 지방세 그랬으니까 양도소득세까지 같이 고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 개가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번 문제를 보시면 2021년이요.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2021년 4월 13일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2021년 8월 26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어떻든 간에 아까 여러분들 1번 문제 납세무 확정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납세무 확정하는 어느 때 확정되는 원칙?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그 다음에 또 보통징수나 부가가세하는 세금은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죠? 그럴 때 신고에서 확정되는 지방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취득세. 다시 여러분들 아까 그 문제 좀 마무리를 짓고 가야죠. 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지방세 이것도 답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자, 신고에서 확정되는 지방세 다시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루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가 그렇습니다. 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시설분, 그다음에 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시설분이고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자 봅니다. 그래서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지방세는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다시 여러분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루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그리고 우리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정리해드리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신고에 의해서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납세무 확정에서요. 납세무 확정에서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여러분?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루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이요.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자, 그 다음에 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또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지루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얘네들이 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보시면 국세, 신고하는 때 납세무자 신고에서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 법인세, 부가가치세 뭐 등등도 있지만 얘네들 부가가치세라든가 법인세 이런 것도 있지만요. 종합부동산세요, 종부세, 납세무자 거기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는 그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납세무자 신고에서 확정되는 지방세, 국세를 받고요. 그 다음에 과세관청에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 확정되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재산세. 자, 그 다음에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이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얘네들. 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가 그렇습니다. 재산세에 따라서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요 보시면 이렇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고요.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 그 다음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원칙적으로는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근데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상속세나 증여세도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같은 애들이 종농이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 같은 애들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또 확정되게 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딱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납세무 올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에서 조세 총론에서는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 자, 그래서 일단 확정에 관한 거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보통징수나 부가세는 세금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징수의 예만 여러분들 징수 방법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납세무자가 무신고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제재가 따르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의소 발부되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은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지만 무신고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써야 애들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들.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니까 2021년 4월 13일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2021년 8월 26일 현재 보유한 경우에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먼저 취득 시에, 보유 시에, 양도 시에 부과된 세금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유 시에, 보유 단계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요. 30회 시험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죠. 취득세는 취득, 보유, 양도에서 어느 때요?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요. 농어촌 특별세는요?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 아저씨라 동네 이름은 다 참견으로 돌아다니는 아저씨라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다 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요?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요 보유 시에만 재산세 친구 따라다니죠. 물납부 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 따라가기 때문에 재산세 나와 있다 웬만하면 누가 같이 나와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얘 물납부 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 3인방이고 지방소득세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됩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요, 보유 시에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지방세 모두 고르라 그랬는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지방세만 또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거 고르셔야 돼? 보유 단계에서만 부과될 수 있는 세금, 국세,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고르시면 안 되죠?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지방세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어떤 거? 지방소득세예요. 그래서 디귿, 미음, 비읍번.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문제 잘 보셔가지고 보유 시에 부과될 수 있는 조세를 모두 고른 것이 아니라 보유 시에 부과될 수 있는 지방세를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지방세만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여러분들 또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도 우리가 가끔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취득과 그 다음에 보유, 그 다음에 양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동산 취득 시에 만부가 되는 대표적인 세금들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 시에 만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취득세, 등록 써드리면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요. 그 다음에 보유 시에 만부가 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 보유 시에만,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요. 그러면 이제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 다시 한번 볼게요. 부동산, 자, 요거 이제 그래서 믹스하면 되는 거죠. 부동산, 취득 시, 또 보유 시, 양도 시요.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어떤 거예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 또 종합소득세. 얘네들은 자,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부동산 보유 중에 임대업을 하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 내잖아요. 또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 냅니다. 그럼 소득세 납세문제가 내는 게 지방소득세니까 종합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네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됩니다. 이번에는요,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야? 인지세.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 인지세는 취득과, 저를 보셔야죠.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유 시 부과된다고 얘기하는 견해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감안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 보유, 양도요.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있죠.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동네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있었죠.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요. 부가가치세 꼽사리 끼는 세금 지방소비세. 그래서 농부 아저씨가 동네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죠. 그래서 농부 아저씨,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그러면 활동에 따른 분류는 먼저 요거를 틀을 딱 잡고요.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입니다. 딱 틀을 잡고 동시 부과되는 거, 자, 또 기억하시면 되죠.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위에 보유와 양도시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인지세. 취득과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시면 활동에 따른 분류는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하시고요. 우리가 뭐 누가 그런 말해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해고, 공부는 이해고, 시험에서는 뭐다? 암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이해고, 시험에서는 암기고. 자, 그런데 아니 수강생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해해야 되나요? 암기해야 되나요? 물어보는데 이거예요. 정답은 이거예요. 공부할 때는 이해고, 자, 시험에서는 뭐고? 암기고.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가 이제 딱 최종 빨리 이렇게 돼야지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번 문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활동에 따른 분류 정리하시고 3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이거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쪽에 제가 두고 왔네요. 예. 자, 이어서 보시면 어떤 문제냐? 3번 문제. 1번 지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고른 문제인데, 취득가액이 5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취득세 면세점이요. 면세점이라는 것은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니까, 자,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이죠. 그래서 취득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아래로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로 합니까? 연부금액입니다. 매회 사실상 지급된 금액입니다. 계약상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그래서 올해 첫 해 지급하기는 연부금액이 만약에 계약성으로 상으로는 이게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지급됐다면 얼마? 8억 원.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이고요. 민법 843조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취득 물건의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우리 이혼할 때 제3분할 정권 행사예요.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할 것이냐?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은 남편에서 4명이로 모았나? 등기한 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답쯤은 아니었지만 깔려 나왔었죠. 그래서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의 취득 시기는 언제다?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고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인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맞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5번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신고서 제출해서 같은 법 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이 5조에 따른 검증은 대개 시스템적인 검증입니다. 일률적인 검증인데요. 어떻든 간에 국수, 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객관적 취득으로. 근데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오, X예요. X입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고 뭐로 합니까, 여러분? 확인된 금액으로. 항상 여러분 요거 확인된 금액을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금액 꼭 기억합니다. 확인된 금액. 그래서 요거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고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뭐로 한다? 이 확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자, 좀 더 설명드리면 요 작년에 이게 신설된 규정인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국수공판법부 객관적 취득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을 해요. 원칙적으로. 근데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나중에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확인해 봤더니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서 개별적인 검증을 해봤더니 그 확인된 금액보다 만약에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더 적어요. 그럼 뭘 과세 표준한다? 확인된 금액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된 금액 꼭 기억하시고 이 만약에 내용을 바꾼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5번처럼 바꿔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아닙니다. 확인된 금액보다 사실상 취득가액이 적으면 이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3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여러분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의무자가 과표 결정하잖아요.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 그래서 또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고요. 그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떤 스토리인지 모르신 분들은 하여튼 취득세 과세 표준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다시 한번 살짝만 정리해 드리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원칙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어떤 경우에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 결정되냐? 납세의무자 무신고,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신고서에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적게 신고됐다?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특례가 있었죠? 특례.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높든 낮든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근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취득만 인정하죠? 국, 수, 공, 읊어보세요 여러분들. 판, 법, 부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서 입증되거나 다만 판결문에서 화해, 인납 자 다만 근데 판결문에서 화해, 인납 그 다음에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자백간주한 경우 이런 경우는 객관성 없어서 제외하고 법인장부로 입증되거나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이요. 이런 경우는 객관성이 있다고 해서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다만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이 시스템적인 일률적인 검증입니다. 이 5조에 따른 검증은 어떻든 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6조에 따라 제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또 나중에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확인해봤더니 확인된 금액보다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적으면 뭐로 한다?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꾸면 이렇게 바꾸니까요.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 개인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이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개인이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취득세,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중과세 합니까 안 합니까? 중과세 아닙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나 조정대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까지는 표준세율 중대입니다. 1에서 3%까지 표준세율 중대예요. 그럴 때 시가 9억 8천이고 신고가액이 7억 5천이고 시가 순액이 5억 5천만 원입니다. 매매에 있어 취득하는 경우인데 세율 1천분의 20.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이런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는 어떤 거로 합니까, 여러분? 취득세 과세표는 원칙 어떤 거로 합니까? 신고하는 가액이지. 시가 순액 높게 신고됐잖아요. 원칙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예요. 그러면 취득 가격이 7억 5천일 때 유상 취득 시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2%.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옳게 연결된 거랬는데 보니까 1번이 맞네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바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두시면 여기를 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 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자, 보세요. 조정상 지역 같으면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여기에 낮은 세율 정합니다. 1에서 3% 취득가격에 따라 1에서 3% 세율이 정되잖아요. 취득가격은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1%. 6억까지는 여러분 1%입니다. 6억 원 이하다. 그러면 6억까지는 6억 원 이하는 1%고요. 자, 그다음에 6억 초과하면서 여기에 9억 원 이하다. 9억 원 이하다. 자, 그러면 복잡했죠, 이거? 계산식이 복잡했습니다. 취득 당시의 가격에다가 여기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을 또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백분율을 곱해요. 백분율을 곱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7억 5천입니다. 취득 가격이 7억 5천이면 7억 5천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억은 다, 그럼 7억 5천이니까 이거 억은 다 생략하니까 여기 7.5에다가 3분의 2를 곱해. 그러면 요거 15가 되고 3으로 나누니까 뭐가 됩니까? 5, 3, 5, 10, 자, 15, 5가 되고 5에서 3 빼니까 얼마가 됩니까? 요거 2가 되고 그러니까 100분의 1, 100분의 1을 곱하니까 몇 프로가 돼? 2%. 그래서 제가 아예 딱 외우더라고 그랬습니다. 7억 5천일 때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7억 5천일 때 몇 프로입니까? 2%입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1,500만 원씩 0.1% 곱하면 되는 건데 1,500만 원씩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0.1%씩 곱하면 되긴 돼요. 이게 여기 7억 5천 뭐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이제 1,500만 원씩 올라갈 때마다 원래는 0.1%씩 곱하면 되는데 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원래 이렇게 같은 계산한 식인데 우리는 그냥 시험에서 혹시 모르니까 7억 5천을만 딱 외워두면 돼요. 7억 5천일 때 몇 프로다? 2%다. 자, 그러면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을 취득하거나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1에서 3% 세율 정도될 때 취득 가격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고? 1%고.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에서는 뭐만 기억해요? 7억 5천일 때 몇 프로다? 2%. 그래서 취득 가격이 6억보다 크고 7억 5천보다 작으면 1점 몇몇 프로고 7억 5천보다 크고 9억보다 작으면 몇 프로다? 2점 몇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억 5천일 때 몇 프로? 2%. 이건 외워둘 수 있잖아요. 9억 초과면 몇 프로다? 3%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고 그 다음에 취득가격이 7억 5천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 1천분의 20. 즉 맞죠, 여러분들? 2%. 그래서 1번 정답이고 상속으로 만약에 주택을 취득한 거다. 그러면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 어떻게 했습니까? 상삼 8. 1천분의 8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상삼 2.3%고 농지 이외의 것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 8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방법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상삼8, 무독립 815, U1210, 원8, 03시계 이렇게 외우거든요. 모르는 분은 취득세 우리 표준세율 부분 요거 뭐
기본서 강의든 유학식 강의든 어떻든 간에 취득세 표준세율 부분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암기방법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상삼팔입니다. 틀렸고 3번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가 증여로 취득했다. 그러면 1,000분의 28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만약에 주택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몇 프로 중과세합니까? 12%로 중과세합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증여로 취득했다 그러면 몇 프로? 12%예요.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 전비속에게 증여했을 때는 그때는 무상취득, 무독립할 1호, 비용이 사업자 아니니까 무독립할 1호니까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에? 자, 1.5%에다 2% 플러스해서 몇 프로가 됩니까? 3.5%. 그래서 무독립할 1호. 자, 그래서 1,000분의 35가 됩니다. 3.5%가 정도예요. 3.5%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고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물을 분할로 취득했다. 자, 이 문제는 취득세 지금 세율, 표준 세율을 알고 있는지 또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 시 세율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인데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시계죠. 03, 빵3, 03. 그러니까 1,000분의 23이 됩니다. 03시계 되고. 자, 주택을 만약에 신축한 거다 그러면 원시 취득이죠. 신축했을 때 원시 취득은 원팔 2.8%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28이에요. 자,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20, 원팔 03시계. 요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조동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이나 조동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일 때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에서는 복잡하니까 그냥 7억 5천일 때 2%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써놨네 제가. 네, 9억 원 초과했다. 취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했다. 9억 원 초과했다. 그러면 몇 프로라고요? 3%고요. 이렇게 해서 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취득세 표준세율은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통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 자 상삼팔, 그 다음에 무독립 815, 무독립 815, 무독립 815, 그 다음에 유십20, 유십20, 그 다음에 자 03시계, 원팔, 원시 취득, 원팔, 03시계. 이렇게 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득세 표준세율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는 분은 하여튼 그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배경적인 거 쭉 설명드리고요.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은 예전에 2010년도까지 취득세하고 옛날에 등록세가 통합된 세율이죠. 자,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삼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삼 2.3이고 농지 이외는 상삼팔 2.8%고. 자, 증여 같은 무상취득,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은 무독립 8.1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독립 8, 1호, 1.5%, 이거 등기비용 외운 거고, 여기다가 2% 플러스 해야 되니까 1.5%에다가 2% 플러스 하니까 3.5%가 됩니다. 무독립 8.15, 3.5%. 그 다음에 유상승계취득이죠.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승계취득, 유십,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농지를 유상승계취득했다. 1,000분의 10, 즉 1%에다가 2% 플러스해서 3% 되고, 농지 이외의 것을 일반적으로 유상취득하면 유십, 20,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원시취득, 건축물 신축하거나 매립간 쪽으로 토를 취득하거나 원시취득은 원 8이니까 몇 프로? 2.8%고, 자,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03, 빵3, 03.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시계니까 몇 프로입니까? 2.3%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시작.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20, 원팔, 03시계입니다. 이렇게 요거만 딱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어떻게 표준세율 취득세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중에서 최고 높은 것은 유상취득 시 4%, 농지 이외의 것을 유상취득했을 때 4%가 최고 높고, 그 다음에
증여받았을 때 일반인이 무독립 1호 3.5%가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에 농지를 유상취득했어요. 1%에도 2% 플러스해서 3%, 4%, 3.5%, 3% 이렇게 높고요. 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거 골라봐라. 상 3하고 같은 거, 0 3하고 같고.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거 골라봐라. 상 3 8하고 같은 거, 무독립 8하고 같고, 원 8하고 같고요. 이렇게 해서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해결하려면 요 내용을 딱 알고 있으면 표준세율 일단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취득세 표준세율 중에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세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1번이었고요.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니까 다음은 주택 유상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내용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주어진 조건으로만 판단하고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작년에 주택 취득 시 우리가 유상취득 시 취득세 우리가 중과세율에 관한 내용인데, 혹시 몰라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그래서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 시 중과세에 관한 것이 제 생각에는 어떻든 간에 요거는 그냥 표준세율, 우리가 아까 봤던 표준세율이 중요하고 그게 실제 가능성이 더 높고, 이거보다는 오히려, 근데 실무에서는 이게 실제 가능성이 더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는 아까 표준세율이 더 중요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작년에는 늦게 여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험에 전혀 물어보질 않았는데, 올해는 혹시 몰라서 이걸 이제 한번 요 정도 정리하고 갑니다. 먼저 보시면요, 법인이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를 정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택 유상거래 인한 취득 시 중과세 할 때 조정상 지역 낸지 왠지 주택 수에 따라서 우리가 중과세를 하잖아요. 취득세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는 1세대 2주택부터는 8%,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은 몇 프로? 12%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또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3주택 8%, 1세대 4주택부터는 12% 중과세합니다. 근데 법인은 조정상 지역 내든 외든 관계없이 무조건 중과세합니다. 몇 프로로요? 12%로 중과세합니다. 12%로 중과세하고. 그 다음에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해서, 이건 60세 아니에요. 양도소득세에서나 종부세에서 노부모 동거부양할 때는 60세인데 여기서는 취득세에서는 중과세할 때 65세입니다. 동거부양하기 위해서 30세 이상의 자녀나 혼인한 자녀 또는 법령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성령인 자녀가 학가한 경우에는 각각 세대별로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각각 세대별로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자, 그래서 동거부양에서 세대 합쳤을 때 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65세 이상의 부모입니다. 이거. 자, 한번 보시고 편하게 한번 봅니다. 이거.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을요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순차적으로 차례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잖아요, 여러분들.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이요. 얘네들 취득세에서 중과세를 적용할 때는 얘네들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고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취득할 때 취득세는 안 내요. 근데 다만 주택수 계산할 때 얘네들을 포함시킵니다. 중과세를 적용 시에.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이라든가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나 국가 등록문화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요,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우리 취득세 중과세 할 때 8%, 12% 중과세 할 때 얘네들은 중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런 거 중과세면 안 되겠죠? 예. 국내에 주택을 일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나 학업이나 취업이나 직장 이전, 이화 유산 사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일반적으로 3년이요. 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상적이 있는 경우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때는 중과세를 정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으로 봐서. 요거, 자, 뭐가 틀렸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집 891로 이사 가려고 신주택 취득했어요. 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이 신주택 취득할 때는 중과세를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팔았는데 여기에 둘 다 조정상 지역이다. 그럴 때는 몇 년 내? 요거 1년 내에
자, 1년 내. 둘 다 정상적일 때는 1년 내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하고 비슷하죠? 양도세도 일반적으로 2주택 해소기간, 일시적 2주택 경우는 몇 년 내? 3년. 둘 다 정상적일 때 몇 년 내 팔아야 돼? 1년 내. 똑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요거 1년 내 처분해야 됩니다. 둘 다 정상적일 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취득세, 주택 유상거래 있는 취득 시 중과세는 요 정도 내용을 알고 가시면 혹시라도 나왔을 때 요 정도 5개 지문 정도 알고 계시면 다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하품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고기 한번 드시고요. 예. 아니구나, 거의 다 끝날 때가 됐는데 첫 시간. 예. 고기 한번 드시고 목 운동 한번. 자, 좀만 더 보고 목 운동 한번 하면서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자, 여러분, 요게 지금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제가 1번부터 50번까지 조세 총론부터 양도세까지 다 들어있어요, 내용이. 그리고 51번부터 다시 100번까지 조세 총론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지문들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조세 총론부터 양도세까지를 전체 내용들을 주요 지문들을 한번 훑어보고 또 한 번 이렇게 훑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은 하여튼 그래도 걱정했는데 그래도 오늘 보니까 그래도 잘 오셨네.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지금 우리 노원에서 합격하려고 하는 분들 지금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잘하셨고. 우리가 2차 이제 우리 상대평가 얘기도 나오고 복잡하죠, 요새.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러기 전에 빨리 올해 아니면 내년에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올해 합격하시려면 2차를 갖고 난이도를 조절해서 어떻든 간에 합격자 수를 조절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번에 1, 2차 중복 집계로면 40만 명이 넘었다고 하지만 실제 중복 인원을 빼면은 27만 6천 몇백 명이에요. 자, 이렇게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한 6만 명가량이 늘어났고, 그래서 올해 어떻든 간에 어설프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은 합격자 수가 5만 명, 6만 명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단 문제를 난이도를 몇 문제는 어렵게 출제해서 이걸 다운을 시켜 놓은 다음에 혹시라도 자기들 너무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재기 문제 받아가지고 올리는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렵고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이 평상시 어떤 2차에 어떤 간에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올해 제가 어제든 정규 수업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올해 시험 볼 때 꼭 명심할 것은 뭐냐면 시험 볼 때 명심할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시험장 하면 30% 정도는 그냥 전혀 잘 모르겠거나 전혀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헷갈리거나 전혀 그런 게 나오게 원래 기본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올해는 그런 문제들이 몇 문제가 더 있다 생각하고서 딱 봤을 때 앞부분이든 뭐든 딱 봤을 때 모르는 거라든가 아니면 안 보던 이상한데 이건 못 보는 건데 그러면 빨리 통과하고 똘똘한 문제들부터 먼저 이렇게 풀고요. 똘똘한 문제부터 풀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풀어서 해놓고 또 다음 과목 가서 똘똘한 거 1차 과목 같으면 민법에서 똘똘한 문제 풀고 학교는 똘똘한 문제 풀고 해놓고서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학교론 같으면 계산 문제라든가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 등등 민법에서 너무 사한 복잡한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풀고요. 2차도 똑같습니다. 안 본 거 똑같으면 빨리빨리 공부 같은 거 제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똘똘한 문제를 먼저 푸는 거.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올해 시험에 못하는 뭐냐면 꼭 마음가짐. 올해 32회 시험의 마음가짐. 낯설거나 내가 생각하기에 공부 안 했거나 어려운 부분의 문제들이 깔려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빨리 피하고 똘똘한 문제 푸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당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딱 나왔는데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모르는 문제가 막 나오네. 진짜 까매지면서 막 이렇게 당황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만 안 하고 잘 푸시면은 충분히 여러분 60%는 아무리 올해 시험도 난이도 좀 조절한다고 해도 그래도 60%는 무조건 여러분 득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자, 문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니까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6번 문제 보시니까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면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자, 뭐 31회 시험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었죠. 자,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시험에서 중요해요. 납세지가 자주 나오고 작년에도 정답 질문이었고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거. 다만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인데,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맞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물세 납세무자는 저당권 설정자이다는데, 여러분 우리 설정 등기는 누굽니까? 등록면허세에서 설정 등기는 누구예요? 권자지, 권자. 저당권자입니다, 권자.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 우리 한번 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에서 무슨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냐? 권자입니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 예? 지역권 설정 등기 지역권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 등기는 권자인데 말소 등기요. 말소 등기는 누가 납세무자냐? 그 등기 설정자입니다.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고. 이거 꼭 알아두셔야죠.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납세의무자는요.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등록을 하는 자인데, 등록을 하는 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등록을 하는 자인데 외관상 권리자를 말해요? 사실상 권리자를 말해요? 등록을 하는 자,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절차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면 그런 거지,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즉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 정리해드리면, 그래서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여튼 무슨 설정 등기 나왔다.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입니다. 그 등기 설정자. 꼭 아시고요. 그래서 2번 뭐 당연히 답은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는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의 채무자요? 채권자입니다. 그런 건 주의하시고 채권자가 납세무자고. 자, 지상권 설정 등기는 누가 납세무자냐? 토지 소유자예요? 건축물 소유자예요? 지상권 설정 등기 등록물세 납세무자는 지상권자니까.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 지상에 권리를 간 자니까 토지 소유자예요? 건축물, 공작물 소유자예요? 건축물 소유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런 거는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질문, 부동산 등기 경우 산출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을 정한다. 원래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밖의 등기가 말소 등기, 변경 등기고 그 세율이 6,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000원보다 적으면 얼마? 6,000원을 적용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규정에 관한 얘기예요. 이건 최저한세.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400원 나오면 6,000원. 이게 최저한세에 관한 법령 원문입니다. 이것도 눈에 켜두시고요. 그래서 6,000원 미만은 6,000원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라는 거. 4번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여러분 요거 2021년 올해 신설 규정이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취득세에도 나오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똑같아요. 채권자 대위자는 그 채무자, 납세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취득세 같으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4번 질문 올해 2021년 신설 규정 꼭 알아두셔야 되고, 뭐 시험에서 바꾸면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할 수 있지만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뭐 신고 납부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5번입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국수공판법 부여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재평가 후에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렇죠?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X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과세표준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과세표준,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순액,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시가순액 이런 식으로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되면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표준한다고요? 이 변경된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거. 변경된 가액.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 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지 취득 당시 이거 아닙니다. 등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변경된 가액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먼저 1번 지문 보니까요. 1번 지문 보니까 다음은 지방세 1번 물류 터미널용 토지는 비례세율이 정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물류 터미널용 토지는 재산세에서 어느 형에 해당됩니까? 항상 토지가 나오면 재산세나 종부세에서는 토지 나오면 토지용 구분해야 되는데 얘 어느 형의 분리별도 종합 중에서 어느 형에 해당돼요? 분리상입니다.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0.2% 분리대상 토지입니다. 분리대상 토지니까 분리대상 토지는 우리 분리대상 토지는 뭐예요? 분비. 자, 0.2% 비례세율 정도입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분비, 비례세율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일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주택으로 본다 그러는데 우리 겸용주택 나왔다.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는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그래서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부만 주택으로 봐요. 근데 1구 건물, 독립화에 구역이 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이다. 한 개층 전체가 1구 건물이 될 수도 있고 102호, 102호 한 개층이 막 나눠져 있을 때 출입문 별도로 돼 있고 그럴 때 102호 사용하는 애가 50%는 주거면적, 나머지 50%는 상가면적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1구 건물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50%.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뭐다?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3번이요.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네? 맞습니다. 재산세에서 수입하는 자. 외국인 소유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할 때는 누구다? 수입하는 자. 4번 토지 공시가격이 6억 원인 경우 세부담상한은 100분의 150이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선이요. 절 보세요.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재산세에서 공시가격 관계 없습니다. 전년도 세액에 무조건 몇 프로 못 넘게? 150%예요. 무조건 150%. 공시가격 6억이든 3억이든. 근데 주택만 재산세에서 세부담상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입니다. 재산세는 주택도 무조건 130, 최고가 130이고. 자,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몇 프로? 150%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여러분,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다거나 이게 신탁 재산이라거나 또 이게 상속 개시된 재산이라거나 등등 그럴 때 있잖아요. 신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이요? 10일 이내입니다.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언제? 과세 기준일 6월 1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 주게 됐습니다. 이런 신고는요. 원래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장이 정확하게 재산세 상태 파악해서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려면은 지자체장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세금 내라고 거기서 날라오면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다 모든 걸 파악하기가 곤란하니까 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좀 협조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협조해달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협조금 같은 거라 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신고를 안 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이 아니라 언제?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입니다. 항상 여러분요.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럼 언제야?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 6월 1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할게요. 자, 하는데 요것만 하고 좀 쉽게 여러분들. 예.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6월 만약에 권리변동이 있는데 5월 만약에 잔금은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됐다. 그러면 권리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어요. 이럴 때는 6월 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는 갑이고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는 매수인 을이잖아요. 이럴 때 이 공부상 소유자가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이런 거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만약에 과세 언제부터요? 과세 기준이 6월 1일로부터 언제? 10일 이내. 과세 기준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해 주겠어요. 권리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되면 그 신고를 했어요. 그것도 공무원이 봤더니 잔금 아직 등기는 안 됐지만 잔금 5월 30일 날 치렀네. 자,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네. 그래서 매수인 을을 재산세 원칙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잖아요. 그래서 원칙 사실상 소유자는 납세의무자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이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언제 장치고 주고 이런 거 몰라.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배웠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구다? 공부상 소유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고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게 하게 되는 거지 사유 발생부터 10일 아니에요. 또 이런 신고를 공부상 소유자가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신고 안 하면 누가 납세의무자가 돼? 공부상 소유자. 지가 납세의무자가 되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8번 문제부터요. 일단 시간이 됐어요. 무조건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